오늘 이제 올해 3회 시험 봤던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저 또 풀어보고 우리 책에 있는 것도 풀어보고 할 텐데, 지금 문제를 풀어본 쭉 소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문제 유형이 뭐 추세선을 추가할 수 있다 이런 거 우리 실기 공부할 때 전혀 우리 안 배운 거잖아요. 그 나머지라든지 뭐 이런 문제 같은 거 창 나누기 틀 고정 이런 것도 우리 실기 시험 볼 때는 공부를 안 했거든요. 예. 이런 차트의 용어 같은 건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 옵션에서도 이런 것도 우리 안 해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필기에 내겠다라는 얘기죠. 필기 이런 문제를 내겠다. 그 중에 이제 통계 함수 중에서는 이런 함수가 있다라는 건데, 특별히 함수에 대해서 뭐 외워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S자가 들어가는 함수 있잖아요. S자가 들어가는 함수. 아까 우리 메모장에서 봤듯이 썸이프는 뒤에다가 합계를 구할 범위를 넣어주고요. 에버리지 if 같은 경우도 평균 구할 범위를 뒤에서 써줍니다. 근데 에버리지 if S 같은 경우는 평균 구할 범위를 앞에다 써주고 나머지 범위 조건 이렇게 나가는 거. 그런 이제 문법이 신텍스 자체가 그렇게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에서 중요하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특히 거기에 반올림 하는 거 있잖아요. 평균을 계산하다 보면 반올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반올림. 이때 반올림 자릿수를 어떻게 설정해 주냐 이거지. 이런 경우는 문제집 풀면서 해보면 돼요.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66쪽으로 넘어가시면은 텍스트 함수에서 우리가 텍스트 함수 배울 때 레프트, 라이트, 미들, 뭐 어퍼, 로어, 트림 배우긴 배웠었어요. 간단하게. 근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지나가 버렸죠. 지나가 버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를 풀면서 어느 유형 정도 나오는지만 우리가 분석해 보면 되고요. 쭉 넘어가서 아까 트림 함수 나왔었죠. 양쪽 공백 제거가 아니죠. 양쪽 공백 제거 플러스 사이사이에 있는 공백은 한 칸만 유지하는 거였죠. 트림에서는 양쪽만 공백을 다 제거하는, 그것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글자와 글자 사이에 있는 공백은 한 칸만 유지하고 공백 제거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그 서치 했었나요? 몇 번째 칸 이후로부터 있는 글자를 찾아봐라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뭐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날짜 시간 함수도 나오고, 그런 것들은 쭉 해서 우리가 풀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수, 인덱스, 그 다음에 아까 vlookup에서 컴마 0이냐 컴마 1이냐 하는 거, hlookup을 써야 되냐 vlookup을 써야 되느냐 하는 거, 그런 거. 또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관련된 거는 데이터베이스는 동일하잖아요. 문법이 dsum을 쓰던 daverage를 쓰던 간에. 교재 68쪽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와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dsum, daverage, dcount, dcount a, 뭐 max, dmax 똑같잖아요. 문법은. 그런데 실기 시험에는 daverage가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평균을 계산하다 보면 반올림을 해야 되니까 라운드 계열 문제랑 결합하는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기 시험에는요 디카운트가 잘 나와요. 디카운트. 자, 문제를 만약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문제를 여기다가 이름, 학과, 점수, 학점, 홍길동, 일지매, 임꺽정, 이순신, 여기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학과, 여기는 회계학과, 여기는 경영학과, 여기는 법학과. 80점, 70점, 60점, 50점. 학점은 A, B, C, D 라고 만약 가정을 하면, 자, 학과가 컴퓨터, 학과가 커민, 학생 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70점 이상의 70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학생 수,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만들기 나름이니까는.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기 1, 2, 3, 4, 여기도 보기 1, 2, 3, 4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는 D,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는 D 카운트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블록 잡고 어디 찍어야 돼요? 어디 찍어야 되냐고. 70점 이상 성적을 받은 학생 수인데 조건은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자, 조건은 제가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점수가 크거나 같다 70점 이러면 되죠? 뭐 65점이라고 해도 되고. 그럼 여기다 는 dCount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컴마 항목 이름 찍어야죠. 어디 항목 찍어야 돼요? 이름, 학과, 점수, 학점, 어디? 점수. 왜? dCount잖아. dCount는 숫자만 세는 거예요. 숫자만 세는 거예요. 여기 세면 안 돼요. 여기는 글자잖아. 글자의 개수 못 세요. 점수를 세요. 컴마 이렇게 쓰면 되지.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대신에 얘를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 0이라고 나오죠. 그럼 얘를 A를 쓰면 어떻게 될까? A를 쓰면은 dCount A니까 학과의 개수를 세도 되고 이름의 개수를 세도 되겠죠? 점수가 70점 이상이라는 거지. 그 70점 이상이 되는 사람의 이름을 개수를 세든 이름의 개수를 세든 학과의 개수를 세든 학점의 개수를 세든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뭐 컴퓨터 학과 학생들에 대한 점수의 합계를 구하시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조건은 컴퓨터 학과고 계산할 항목은 점수고 이렇게 알려주는데, 얘는 지금 문제 자체가 뭐라고 되냐면 70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의 개수를 세라고 하는 말은 없단 말이에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점수의 합계를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조건을, 여기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난감한 거예요. 난감한 거라. 자, 이거는 뭘까요? 는 D 에버레이지 범위를 정해주고 점수를 정해주고 이렇게 정해주면 이게 뭐예요? 70점 이상 맞은 학생들에 대해서 점수의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0점, 70점 두 명밖에 없으니까 평균은 75가 나오겠죠. 이거를 이제 말로 풀면은 다음 중 70점 이상 맞은 학생들에 대한 평균 점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을 제가 말 없이 그냥 코딩을 해본 거고. 자, 여기다가 점수가 70점 이상의 점수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시오 이거잖아. 문제를 만약에 만든다면, 말을 만든다면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점수의 평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점수가 평균이 들어가고 조건은 여기 들어갔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70점 이상이 몇 명이니 라고 했단 말이에요. 70점 이상은 몇 명이니 라고 하면 카운트를 쓸 건 알겠는데 학점의 개수를 세라는 거야. 조건은 점수가 70 이상이라는 거 알겠는데 점수의 개수를 세라는 거야. 이름의 개수를 세라는 거야. 명확히 안 돼 있어요. 그거를 내가 풀어나갈 줄 알아야 될 문제지. 근데 dCount는 숫자만의 개수를 세야 되니까는 점수가 아닌 다른 거는 선택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나이라고 돼 있다면, 뭐 이렇게 나이가 돼 있다면
여기다가 점수를 안 하고 나이의 개수를 세도 되겠죠. 어차피 점수 조건에 걸려 있으니까. 그러면 20이란 나이, 15란 나이 두 개가 있잖아요. 70점 이상은. 그러니까 2명 있습니다라고 나온단 말이야.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문제를 내요. 필기 시험에는. 디카운트 계열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 차트 나왔네요. 차트. 차트는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또한 상호관계, 추세, 이것 때문에 상호관계. 아, 국어 점수하고 영어 점수가 중간고사 잘 본 애들이 기말고사도 잘 보는지,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시험을 내서 성적이 나온 걸 그래프로 출력해 봤더니 기말고사가 훨씬 더 점수가 낮아. 중간고사에 비해서.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이번 기말고사는 중간고사에 비해서 어렵게 출제가 되었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가 한 20점 정도 높아.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해보죠. 일부러 점수를 높이 주려고 선생님들끼리 담아버려서 쉬운 문제를 쉽게 출제한 건지, 아니면 학생들이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중간고사 비해서 기말고사가 점수가 많이 올라간 건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상호관계야, 상호관계. 그 다음에 추세. 아까 날씨가 더우면 음료수가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그런 추세 같은 걸 보려고 차트를 만든다는 거죠. 자, 차트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2차원, 3차원 중에서 뭐가 있다? 묶음 세로 막대형 2차원이 먼저 보인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F11번을 누르면 자동으로 2차원 세로 막대형이 차트 시트에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 F11번을 누르면. 그러니까 범위를 정해주고 이렇게 이름하고 점수하고 이렇게 블럭을 잡고 F11번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차트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차트의 구성 요소 중에 차트 제목, 아까 갑축, 축 제목, 차트, 뭐 표, 요이 레이블, 요런 레이블, 추세선, 뭐 이런 거. 아까 있었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는 추세선의 의미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 좀 이렇게 쭉 있는데, 기본급이 어떻게 돼요? 학생인지 직원인지 몰라도 기본급이 좀 내려가는 추세잖아. 그러면 다 6번째 직원은 더 적게 받는다고? 그건 아니잖아. 얘는 추세하고 상관없는 그래프죠. 예를 들어서 직책 뭐 이런 건 있어. 근무 연수, 근속 연수에 따라서 보통 10년 차인 사람 얼마, 15년 차인 사람, 16년 차, 17년 차인 사람 급여가 보일 거 아닙니까? 높낮이가. 그럴 때 여기는 근무 연수가 많아지면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지 조금씩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근무 연수 올라가면 당연히 급여가 올라가는데 얘가 급속적으로 올라가는지 그거는 이제 모르니까 그런 건 추세로 볼 수 있겠죠. 아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1학기, 2학기. 그럴 때 추세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알 수는 있지만 이거는 서로 다른 사람 5명에다 데려다 놓고 누군 기본급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이건데, 이건 추세를 만들 수는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추세는 저렇게 흘러가는, 내려가는 추세구나, 올라가는 추세구나, 뭐 이런 건 알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문제, 뭐 차트를 편집하는 방법. 차트를 편집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실기시험 할 때 차트 편집을 몇 번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새로 이제 우리가 2주차 남겨놓고 이제 필기만 또 할 거거든요. 그때 가서 또 세밀하게 좀 찾아봐야 되겠고요. 추세선이 어디 있느냐 볼까요? 70페이지. 추세선 얘기가 나와요. 추세선을 추가하는데 3차원 그래프는 추세선을 못 넣어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아까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예, 70페이지 왼쪽에 추세선 추가라고 하는 곳에 보시면은 3차원은 어떤 일이 있어서 추세선을 못 넣고, 방사형, 원형, 도넛형, 표면형에는 추세선을 추가할 수 없다.
3차원 회전은 3차원인 경우만 하는 거예요. 2차원은 안 돼요. 그렇죠? 3차원일 때만 나오는 거지. 뭐 그런 말들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에서 중요한 거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차트 종류별 특징. 세로막대나 가로막대는 길이로 보는 거예요. 높이로. 세로막대는 높이 올라가잖아요. 높이를 보면서 비교 분석하는 거야. 가로막대는 뭐예요? 옆으로 길이가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해요. 영업팀에는 그래프를 매일 출력해놔. 이번 달 영업 실적 추이해가지고 1팀, 2팀, 3팀, 4팀 팀별로 만들어놔요. 부장님이. 그래서 3팀은 뭐야 이거 1팀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잖아. 약을 바짝 올려놓는 거죠. 예전에 교무실에도 있었어요. 뭐 육성앱이 뭐 납부 미납자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어놔. 3반 5명, 2반 몇 명. 그러면 3반 선생님 육성앱이 안 낸 학생이 많네요. 기억 나세요 혹시? 아, 치사해. 저는 등록금을 항상 늦게 내버렸다. 늦게 내가지고 야, 넌 언제 낼 거니? 알아서 내겠죠. 야, 너 때문에 우리 반에 한 명 남아있어. 너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근데 그런 좀 그래프 하면 그런 안 좋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서글퍼지는. 자, 꺾은 선은 어떤 용도로 쓴다? 꺾은 선은 변속적인 값에 대한 변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이런 거. 추세, 추이. 이런 거를 아주 꺾은 선으로 최격이죠. 원형은 뭡니까? 전체를 기준으로 얼마나 차지하는지 비율을 볼 때, 비율을 표시할 때 쓰는 게 원형. 원형은요,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5명이 시험을 봤는데 3과목을 봤어. 이거 원형이 안 들어가요. 자, 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예. 얘가 지금 이름하고 나이가 있는데 점수 나이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거를 차트에다 만들어 놓으면은요, 원형에다 집어넣으면은 점수만 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뭐 나이만 나오게 하든지 뭐를 해줘야 돼. 지금 여기는 점수만 보이고 있잖아요. 나이는 못 나와. 왜? 나이를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빼줘야 돼.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말하면 행렬 전환하면 어떻게 돼요? 홍이란 사람은 점수가 이만큼 차지하고 나이가 저만큼 차지하고. 그러니까 말 국어랑 영어랑 시험을 봤는데 이건 국어 점수고 여기는 영어 점수라고 가정을 해보죠. 여기는 뭐 75, 여기는 85, 여기는 70, 여기는 65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영어 점수하고 국어 점수를 이렇게 비율로 나눠서 봤다. 즉 국어 점수가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행렬을 전환하면은 홍길동 4사람에 대한 국어 점수를 비교해 봤을 때 제일 좁은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 임꺽정이가 좀 좁더라 이거지. 나머지는 비율이 좀 많은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계열 요소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든지 이렇게만 보든지 하는 거예요. 이걸 한꺼번에 못 봐요. 그 한꺼번에 보고 싶으면 어떤 차트를 써야 된다? 도넛형. 도넛형은 다 나와요. 국어 점수도 나오고 영어 점수도 나와요. 그렇잖아요. 국어 점수 안에 있는 게 영어 점수인가요? 안에 있는 게 국어 점수고 겉에 있는 게 영어 점수예요. 도넛형 가운데가 뚫려 있죠? 그래서 모든 계열 요소 다 나와요. 원형은 어떻다? 원형은 하나의 계열 요소만 나온다. 하나의 계열 요소만 나온다. 그게 3차원이든 2차원이든 간에. 분산형은 어떤 거예요? 분산형은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차트 종류를 분산형으로 바꾸면은요, 지금 분산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가 몰려 있을 수도 있겠죠. 몰려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됐다? 예. 지금 국어하고 영어 1번. 홍길동은 좀 모여 있고 나머지는 좀 많이 떨어져 있죠. 분산되어 있잖아요. 뭐 그런 거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로막대는 뭐 가로로 보이는 거고, 세로막대는 세로로 보이는 거니까 알 수가 있고요. 주식형은 안 돼요. 주식형은 지금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요소가
주가의 거래량, 뭐 시가, 종가, 최고가, 최저가 이런 5가지 요소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국어 영어 2가지밖에 없잖아요. 5가지가 있어야 돼. 얘는 안 되고. 영역형은 이런 거예요. 영역형 보시다시피 국어 점수하고 영어 점수하고 얼마큼 차지하는지 요거로 보면 더 알 수가 있죠. 지금 영어 점수가 국어 점수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국어 점수가 저 뒤에 숨어있네. 홍길동은 좀 삐져나왔지만 다 어때요? 지금 영어 점수가 국어 점수도 높잖아요. 높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가려져 있잖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표면형. 정신 하나도 없어요. 보는 것도 어려워요. 예. 거품형은 뭐냐면 이거예요. 큰 거 작은 거.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한 20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려와 있잖아요.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지 뭐. 어렵지 않은 표현 방법입니다. 방사형은 보시다시피 가운데를 기점으로 얼마나 펼쳐지느냐 이런 거예요. 얘가 전반적으로 골고루 밖으로 퍼져 있는지 안에 모여 있는지 이런 것들. 이런 거 추세를 못 넣죠. 추세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추세는 아까 보셨던 이런 거, 이런 추세에 가서 쭈그리 차트가 멈췄나요? 응답 없음 멈춰버렸네. 추세선은 아까 그래프 같은 거나 꺾은선 같은 걸 보면은 높낮이를 가지고 올라갈지 내려갈지 뭐 이런 거를 볼 때 쓰는 겁니다. 거품형 이런 거, 영역형, 도넛형, 표면형, 주식형. 이중축은 뭐냐면, 이중축은 아까 보실 때 이 차트가 하나는 점수역하는 나이였잖아요. 그러면 점수는 100점, 90점, 80점인데 나이는 100살, 90살이 아니라 20살, 21살 이렇잖아요. 그러면 숫자 크기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왼쪽에는 점수를 보여주고 오른쪽에는 나이를 보여주게끔 하면은 그게 이중축이 되는 거예요. 이중축. 값의 차이가 많이 날 때. 계열의 값, 서로 다른 데이터 계열의 값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어차피 빵점에서 100점 사이니까 같은 점수대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중축을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직책별로 인원수하고 평균 급여를 계산해 보면 과장님 30만 명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회사의 과장님 30명 평균 급여 250만원, 부장님 10명 평균 급여 300만원. 그러면 300만원이라는 숫자하고 250만원의 숫자하고 35라는 숫자하고 같이 그래프상에 출력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왼쪽은 급여, 한쪽은 오른쪽은 인원수,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르게 보여줄 때는 이중축을 쓴다.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중축을 써야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문제는 혼합형은 뭐냐면 하나는 꺾는 그래프, 하나는 막대 그래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중축하고 혼합형을 같이 많이 써요. 아니면 국어 점수는 가로 막대, 수학 점수는 세로 막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하더라. 차트 종류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좋겠고요. 틀고정 아까 말씀드렸어요. 틀고정은 마우스 포인터를 선택해 놓고 틀고정을 누르면 틀고정 왼쪽과 위쪽이 고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왼쪽과 위쪽으로 고정된다. 항상 엑셀은 나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때 이건 화면용이죠. 인쇄용은 아니에요. 인쇄용은 따로 하는 거예요. 장 나누기도 왼쪽과 위쪽으로 구분선이 표시가 된다. 창 나누는 거는 가로 세로를 따로따로 나눌 수 있어요. 4개로 나눠 놓고, 그래서 위쪽 데이터하고 저 아래 데이터, 왼쪽 데이터랑 저 끝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랑 서로 비교하면서 차이가 많이 났을 때 서로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나눠서 볼 때 쓰는 거죠. 아까 틀 고정은
화면을 내리다 보면 위에는 항목 이름을 모르겠어. 오른쪽으로 화면이 벗어나면 왼쪽에 사람 이름을 모르겠어. 그럴 때 사람 이름하고 위에 항목 이름을 고정시킬 때 쓰는 거다. 창 정렬. 창 정렬은 뭐예요? 지금 엑셀이 안 열려서 뭐 방법이 없는데 엑셀을 강제로 좀 닫을게요. 엑셀이 지금 다 이렇게 응답 없음하고 떨어졌는데 강제로 좀 종료를 시켜 놓고요. 한번 볼게요. 지금 엑셀 파일을 제가 여러 개를 열어 놓을 겁니다. 엑셀을 열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열기 누르면 이것도 하나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많이 열어 놨어요. 그럼 보기에 가서 창 정렬을 해요. 가로 정렬 그러면 가로로, 세로로 정렬 그러면 어떻게? 세로로. 하나 더 열어 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정렬을 할 때 세로로 하면 4개가 보이죠.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는 바둑판식 배열로 해서 가로 세로 4개 이렇게 좌우 상하로 나눌 수 있죠. 그렇죠? 저기 시트 정렬인 거예요? 네? 시트도 정렬되는 거예요? 시트가 아니라 파일 통합 문서만. 자, 계단식 하면 어떻게 돼요? 계단식 쭉 내려왔죠? 이건 아래 한글도 되고 다 정렬은 다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앞에 우리 선생님 질문하셨어요.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랑 기출공유 시트 2개를 같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봅니까? 시트가 지금 2개가 있어요. 밑에 화면 보시면 2개 시트가 있는데 2개 시트가 있는데 이 2개 시트를 같이 볼 수 있어요? 파일이 서로 다르면 요 파일도 보고 저 파일도 보고 해가지고 얘를 가지고 뭐 왼쪽에다 맞춰놓고 오른쪽에 맞춰놓고 좌우로 나눠놓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정렬에 들어가서 뭐 세로 하면 세로가 보이는 거잖아. 난 4개 말고 2개만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내려놓고 얘를 세로로 하면 2개만 나열되죠. 이건 가능한데 문제는 무작정 따라하기 하고 기출공유하고 2개를 나눠놓고 보고 싶은 거야.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그때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정렬 갖고는. 그때 하는 게 요거예요. 시험에 나와요. 이 책에도 나와. 우리 설명에도 나오는데 새 창을 누르면은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파일 있잖아. 섹션 04번 문제 파일. 이 파일이 하나 더 생성돼요. 2 이렇게. 그러면 보시면 지금 하나는 01이고 하나는 2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기출 01을 보고 2번은 02를 보면 그렇죠. 지금 하나는 기출 01을 시트를 보고 있고 하나 기출 02 시트를 따로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정렬을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는 기출 01을 보고 있고 그렇죠? 하나는 01, 하나는 02 서로 다른 시트를 보고 있죠? 이렇게 볼 때 쓰는 거예요. 하나의 파일일 때는 어떤 일이 있어서 시트를 쪼갤 수가 없어요. 시트를 나눠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럴 때 얘를 똑같은 걸 하나 복제하자 이거지. 새 창. 그럼 복제가 됐잖아요. 복제가 되면서 여기 2번, 1번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정렬을 하면 돼요. 근데 주의사항은 뭐냐면 여기 퇴직금이니까 여기도 퇴직금이고 여기도 퇴직금 똑같은 퇴직금이잖아요. 여기다 오른쪽 하면 얘도 오른쪽 쟤도 오른쪽 가는 거지. 여기다 노란색 칠하면 얘만 노란색이고 쟤는 안 노란이 아니라 얘도 다 똑같은 시트니까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간다. 아래 한글도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아래 한글은 하나의 화면이잖아. 하나의 페이지잖아요. 근데 아까 틀 고정하듯이 틀 고정하고 창 나누기 하듯이 문서가 한 500페이지 문서인데 위에 있는 문서랑
아래쪽에 있는 문서를 비교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서로. 그럴 때 쓰는 방법이 똑같이 아래 한글에도 있어요. 명칭이 다른 것 뿐이지 다 있습니다. 그렇게 작업하면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 거 이제 페이지 설정이에요. 얘가 좀 어렵죠. 어떻게 하냐면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페이지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인쇄 미리 보기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미리 보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도 페이지 설정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 설정하고 약간 달라요. 여기가 달라요. 여기는 여기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나타나는데 인쇄 미리 보기에 들어가서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면 얘는 안 돼요. 나머지는 되는데 얘가 안 돼. 얘가. 천상 얘는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설정에 가서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죠. 뭐. 지금 얘는 한 페이지인데 제가 얘를 좀 늘려볼게요. 복사해서 붙이고 막 붙일 거예요. 에이 귀찮아. 한꺼번에 붙일까? 여기서부터 복사해서 붙이고 또 한 몇 개 더 붙였어요. 그러면 양이 좀 많아졌어요. 양이 많아지게끔만 제가 이제 붙여 놓은 겁니다. 자, 얘를 인쇄 미리 보기 들어가면은요. 1페이지 나왔어요. 지금요. 다음 페이지 누르면 없잖아요. 얘가 무슨 항목인지 제가 무슨 항목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전 페이지로 가면 있긴 있어요. 아, 상여금이고 수당이구나 하는 거. 근데 두 번째 페이지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페이지가 바뀌어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여기서는 안 돼요. 여기서는 안 되고 천상 나가셔야 돼. 밖으로 나가셔서 페이지 레이아웃에 있는 페이지 설정에 가서 요거 페이지 설정에 가면 화살표가 있잖아요. 요걸 누르면 그때 이제 시트에 가서 반복할 행이라고 했잖아. 반복할 행. 여기다가 클릭하고 1, 2, 3, 4까지 4줄을 반복시켜라. 4줄을 반복시켜라.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죠. 1페이지고요. 이거 1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내용이 좀 달라질 겁니다. 4페이지, 5페이지. 어떻게 됐어요? 페이지는 계속 바뀔지라도, 내용은 바뀔지라도 첫 줄서부터 네 번째 줄까지는 반복돼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못 건드려요. 천상 나가서, 빠져나가서 레이아웃 페이지 설정 여기 들어가서 한다. 그러면 이제 얘가 옆으로 항목이 많으면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이게 누구 거지? 이름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아, 강감찬 부장이구나 하고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페이지가 넘어가 버리면 안 보이니까 그때는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반복할 열 그때 A를 선택하면 AA. 이때 얘가 지금 두 번째 줄이 병합이 돼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A부터 $A라고 이렇게 쓰면 A 칸만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목이 많아질 때 즉 여기가 항목이 좀 많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항목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항목이 많을 때 옆 두 번째 페이지, 여기가 이제 한 페이지고 여기가 두 번째 페이지인데 1페이지고요 2페이지고 3페이지고 4페이지고 하다가 이제 페이지가 넘어갈 때가 있어요. 옆으로 이거 이제 밑에 거고요. 요 상여금이라는 글자, 요 오른쪽에 또 데이터가 늘어났잖아요. 옆으로 이제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는 얘가 누군지 몰랐는데 이 사람 누구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페이지도 보이고 이렇게. 그렇게 쓰는 것이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를 페이지로 인쇄를 하면 몇 페이지 분량인지 대략 한번 보면은요. 페이지 설정에 가서 보면은 여기 12페이지 정도 밑에 나와 있어요. 밑에 12페이지 정도의 첫 번째 페이지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백을 좀 줄이면 양을 좀
글자를 작게 줄이거나 여백을 좀 어떻게 동원을 하면은 12장에 인쇄를 하는 게 아니라 한 10장으로 인쇄도 가능할 것 같고, 안 되면 한 6장으로 인쇄도 가능할 것 같고, 한번 줄여보자 이거죠. 그럴 때 쓰는 것이 이제 페이지 설정에 가서 요거예요, 요거. 이러면 한 장에 인쇄한다는 뜻이 안 되고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6장. 봐봐. 3장으로 줄었네, 3장. 3장. 글자가 너무 작아. 글자가 작아. 한 장, 2장, 3장. 3장이면 57%로 축소해서 인쇄하니까 12장이 아니라 3장의 인쇄가 되더라 이거죠. 근데 얘가 몇 퍼센트로 줄여질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쓰는 거지. 그런 거. 만약에 나는 6장으로 하기에는 좀 그런, 얘를 6으로 하고, 얘를 2로 하고, 얘를 3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그놈이 그건데? 얘를 3에 2로 하면 어떻게 될까? 3에 2로 하니까 좀 달라졌죠? 3에 2로 하니까 2장이에요, 2장. 그럼 6에 2로 하면 어떻게 돼요? 6에 1로 하면. 한 페이지 끝나. 글자가 너무 그러면 축소가 얼마나 이게 글자가 안 보여. 그냥 얘를 100% 그러면 원래대로 다 나오는 거고. 그렇게 해서 페이지를 줄여서 인쇄할 수 있다. 질문인데요. 네. 최근에 그 가로로 이렇게 한 가로로 된 거를 세로로 출력하는 중에 왜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세로로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출력을 했을 때 딱 맞추면은 세 개의 그림 하나로 완성되게 출력을 하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라서 못했었거든요. 엑셀에서 네, 가로로 된 거를. 엑셀에서 인쇄하기가 참 난감한데요. 자, 한번 볼게요. 얘가 지금 세로로 된 걸 가로로 인쇄하고 싶은 거예요. 아, 가로로 넓게 되었던 거를. 그럼 가로로 바꿔놔 볼게요. 네. 얘를 가로로 만들어 놓고 볼게요. 그럼 가로로 된 문서예요. 그럼 20페이지가 인쇄가 되네요. 여기다 그림을 하나 넣었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림. 튤립을 하나 넣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지금 겹쳤는데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제 이거를 출력하려고 보니 이 용량 자체가 데이터가 많아서 A4 용지에 다 출력이 안 되는 네. 거라서 한 3개는 출력이 돼야 걔네들을 맞췄을 때 하나의 그림이 되는 경우였거든요. 그림이 원래 커서 네. 양 데이터는 없다 하더라도 네. 그걸 정확히 3등분을 어떻게 잘라서 네. 쓰느냐? 네. 저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그림이 좀 다른 시트에도 한번 옮겨 볼게요. 그림이 좀 이렇게 들어갔는데 인쇄 미리 보기를 들어가면은요. 지금 세로니까는 얘를 가로로 바꿔 놓고요. 빠져나오면 점선이 생겨요. 점선. 이게 한 페이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요. 근데 그림이 커서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대략 지금 한 이렇게 나눠 놓으면은 4페이지에 인쇄가 되겠죠. 4장으로. 제가 이렇게 줄여 놓은 거니까 화면을. 인쇄를 누르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장, 2장, 3장, 6장, 9장으로 나눠지는데 뭐가 이 부분을 좀 더 줄여야 되나? 더 줄이고 살짝 좀 줄일게요. 이렇게 줄여서 보면 4장,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해서 따로 인쇄가 되겠죠. 인쇄된 거를 대략 맞춰봐야 돼요. 화면을 크게 보지 마시고요. 작게 줄이면 보이잖아요. 이렇게 여기 한 페이지니까 한 장이니까 이렇게 해갖고 대략 맞춰가지고요. 저도 처음 인쇄하는데 만약에 이걸 인쇄한다 그러면 저도 좀 처음 시도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인쇄할 일은 저는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그래프랑 그런 표가 있었던 경우였거든요. 네, 표. 네, 그것도 그게 동일하게 나오는. 표는 엑셀에서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는 페이지가 부족하면 다른 종에다 따로 인쇄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백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옷을 꼬매려면 깃단을 두고 서로 꼬매서 이렇게 펼쳐놓으면 옷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인쇄를 하면 잘라서 퍼즐처럼 인쇄가 되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여백이 같이 인쇄가 되잖아요. 여백이 남잖아요. 여백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여백 필요 없잖아요. 인쇄하려고 하는 거.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합성하는 거니까 이렇게 퍼즐처럼 여백을 바짝 줄여서 인쇄하면 돼요. 그럼 오히려 더 낫죠. 표도 마찬가지예요. 표가 차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차트를 인쇄하실 때 주의사항. 자, 성명하고 차트가 이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트를 만들었는데 차트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여기다 놓고 인쇄를 해요. 여기다 시트에다 놓고 인쇄를 하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차트를 선택해요. 차트를 선택했어요. 그 인쇄를 누르면 차트만 인쇄가 돼요. 그럼 이게 낫지 않겠어요? 차트를 내가 크게 보여줄 거라면 대신에 좀 꾸며야 돼요. 제목도 넣고 뭐도 넣고 꾸며야 되겠죠. 근데 워크시트에다 선택하고 인쇄를 하면 요 모양대로 인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차트를 선택하면 차트 자체가 가로로 나와요. 그냥 가로 종이로 큼지막하게 인쇄가 되니까 이게 낫지 아무래도. 원장님, 제가 최근에 그 앞에 있는 문자로 된 데이터랑 이제 그래프랑 이게 가로로 된 걸 받아봤어요. 얘가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쭉 돼 있는 걸 이거를 네. A4 용지에 하기에는 글씨가 너무 작고 이거를 분할해서 그러면 프린트해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쭉 돼 있으면 그러니까는 얘를 같이 같이 인쇄를 해야 된다. 네. 한 페이지에 인쇄하려면 이게 말이 되나?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한 페이지를 인쇄하냐고. 이거를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한 장으로 인쇄하게 되면 인쇄는 되는데 이때 이것도 가로 용지로 하면 그나마 좀 더 낮게 인쇄가 되는데 보시다시피 되게 적죠. 그리고 양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더 많으면 더 끔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만 따로 인쇄를 하거나 얘만 따로 인쇄해도 내용이 너무 많아서 벅찬데 이거를 같은 화면에 한 페이지다 인쇄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받아보시는 분도 불편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받아가지고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해야 그 편집을 해야 돼요. 그분 받아보시는 분이 보고서를 받아보는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메인이잖아, 갑이잖아. 여러분이 어떤 보고서를 제출할 때,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인쇄물 드렸죠. 이거는 여러분을 위주로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제 위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인쇄 용지를 적게 쓸까? 그리고 글자를 바짝 줄이면 한 장에도 인쇄가 되겠지만 여러분 보시기 힘들 것 같고, 그래서 3장 정도 6페이지로 인쇄를 해보니까는 보실만 할 것 같아서 나름 편집해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상이, 공부하시는 대상이 연세가 많으신 분 같으면 이렇게 드리면 못 봐요. 글자가 작아서. 그럼 글자의 크기를 크게 해가지고 페이지 수가 늘어나더라도 그때 따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거는 보고서를 받아보시는 분이 어떤 용도로 받아보실지, 어떻게 보셔야 좋을지를 감안해서 보고서를 제작해 드려야 돼요. 그거는 정답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서 인쇄를 해서 보내드렸더니, 이렇게 인쇄를 드렸더니, 야, 뭔 종이가 남냐? 이렇게 크게 인쇄하게? 이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 값은 어디 있냐? 값이요? 그때는 레이아웃에 가서 이제 표를 넣어줘야죠. 이렇게 표를. 그리고 얘는 빼버리는데 문제는 이름이 다 깨졌잖아요. 이게 좀 넓혀 놓으면 이름이 보이죠? 이름이 보이잖아요. 그럼 얘를 인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인쇄가 되겠죠. 요거는 지금 용지 때문에 그런 거, 화면 때문에 그런 거. 이렇게 제목 넣고 인쇄를 하면 값도 다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인쇄해 드리면 그분이 뭐라고 안 하겠지. 몰라, 꼬투리 잡으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러면 이 데이터랑 이거 다 보여야 되는데, 그래프는 다 보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보는 거잖아요. 시트에 있는 내용은 다 봐야 되니까, 만약에 시험을 100과목을 봤으면 100과목을 다 출력해 드려야 되고, 이제 가로로 인쇄해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지 세로로 인쇄해서 보여드릴지는 보여드려 봐야 돼. 그래서 그분이
가로로 봤더니 좋아하고 세로를 봤더니 싫어하더라 그럼 가로로 보여드려야 되고 둘 다 좋아하더라 그럼 뭐 아무렇게나 해드려도 되고 이런 거예요. 정답은 사실은 없어요. 자, 페이지 축소 확대하고 하는 내용들은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인쇄하는 쪽에 인쇄 쪽에 페이지 설정이 좀 복잡하거든요. 양도 많고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